통일령 반포를 통해 국교의 정체성 확립과 갈등 봉합 등 가장 중요한 종교 문제를 해결한 엘리자베스는 이제 새로 등장할 뛰어난 신하들의 뒷받침하 자국의 발전을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걷게 되었으니 오랜 뒷걸음질을 멈추고 이제 그녀의 치세에서 화려하게 빛날 잉글랜드의 미래에는 과연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당시 잉글랜드가 직면한 종교 문제 못지않은 문제는 바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었습니다. 16세기 이전 무려 한 세기 반 동안 안정적이었던 물가는 헨리 8세의 40년 치세에서 무려 50% 상승했으니 이것은 무분별한 사치와 대외전쟁으로 치세말 파산 직전에 몰린 헨리 8세가 은 함유량이 적은 불량화폐를 대량으로 주조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리하여 화폐에 대한 이러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자 불량주화를 회수하고 액면가가 실제 함유된 은의 가치와 일치하는 새 경화를 발행한 엘리자베스는 헨리 8세와 메리 1세를 거쳐 이어져온 화폐 개혁을 마침내 성공시키며 자국의 안정된 통화 질서를 확립하게 됩니다. 재정 정책에 있어 부친 헨리 8세보다 조부 헨리 7세를 표방한 엘리자베스는 부친의 치세에서 빈곤해진 나라의 재정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정부의 재정 지출을 억제하는 한편 왕실의 재산을 매각하는 등 왕궁 살림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검약을 실천함으로써 잉글랜드의 안정적인 재정 상태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화폐 개혁을 이루어낸 엘리자베스는 이어서 경제 문제 전반에 걸친 입법 조치들을 취했으니 그것은 바로 사치품 수입 금지와 도제 법, 어업 증진책 및 식료품 시장의 안정을 위한 곡물과 가축 거래에 대한 허가제 등이었습니다. 한편 여왕은 왕의 자문기관인 추밀원과 균형적 관계를 유지하며 그들을 중심으로 수많은 인재들을 등용했으니 그들은 바로 먼저 수많은 군사적 외교적 위기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인 프랜시스 월싱햄, 그리고 여왕의 치세 전반에 걸쳐 그녀의 분신처럼 활약하며 국왕에 버금가는 권력과 존재감을 과시한 윌리엄 세실 등이었습니다. 한편 중상주의의 대두 속 모직물 공업 육성을 장려한 여왕은 이것을 통해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어낸 반면 양을 키우기 위해 목축지를 확대한 울타리치기 운동, 즉 인클로저를 유발시킴에 따라 농경지가 줄어들면서 일자리를 잃는 농촌 노동자가 대거 발생하는 속에 빈부격차와 실업률 등 새로운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했는데요. 특히 여왕의 치세 말년에 극심한 기근이 들면서 빈자들의 완전한 몰락 혹은 나아가 폭동을 두려워한 여왕과 의회는 각 교구의 빈민 감독관을 두고 이들로 하여금 확실한 생계수단이 없는 사람에게 주거와 일자리를 마련해주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등 그동안 교회가 관리하는 자선의 영역이었던 빈민구제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특별한 법을 제정했으니 이것이 바로 사회복지 실현을 위해 국가가 개입한 최초의 사례로서 사회복지의 시초로 여겨지는 구빈법이었습니다. 한편 엘리자베스는 이처럼 시급한 국내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조부 헨리 7세 때 처음 시도되었던 태양으로 나아가 식민지 개척 및 새로운 시장을 찾으려는 노력을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추진했는데요. 당시 잉글랜드 상인들은 북유럽 도시들의 무역 공동체인 한자동맹이 쇠퇴함에 따라 오래 봉쇄되어 있던 발트해에 대한 진출이 가능해졌고 지중해 무역도 재개하는 한편 남대서양으로 진출을 도모하여 수차례 아시아 쪽을 탐험하며 교역 가능성을 모색했는데요. 그렇게 결국 엘리자베스의 치세 말년인 1600년 앞서 네덜란드의 향료 무역을 위한 인도 진출에 맞서 여왕으로부터 동양 무역에 대한 절대 독점권을 부여받은 한 특별한 회사가 설립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2년 뒤 설립될 네덜란드의 동명의 회사와 더불어 근대 역사의 가장 중요한 기업으로 평가되는 영국 동인도 회사였습니다. 언뜻 보기에 무역회사의 한 형태지만 아시아 지역의 무역을 완전히 독점한 것은 물론 회사 영토 내에서의 사법 및 치안권, 제한적 외교권 및 군사 행동권까지 갖고 있는 사실상의 총독부였던 이 동인도 회사는 광활한 인도와 주변 동남아시아는 물론 훗날 중국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19세기의 대영 제국의 탄생에 기여하게 됩니다. 한편이 못지않게 대항해 시대의 선구자 스페인을 따라 아메리카 식민지 개척에도 적극적이었던 엘리자베스는 리처드 그랜빌, 험프리 길버트, 월터 롤리 등의 탐험가들을 등용했고 그중 가장 유명한 월터 롤리는 여왕의 치세에 길이 남을 중요한 성과를 거두게 되는데요.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이 명언의 주인공 여왕이 지나가는 곳에 진흙탕이 있자 자신의 망토를 벗어서 깔았다는 일화로 유명한 월터 롤리는 1584년 여왕의 지원 아래 항해를 떠나 현재 미국 플로리다 북부 지역에 도착했고 해당 지역의 이름을 처녀 여왕인 엘리자베스를 기념하며 명명하였으니 이곳이 바로 북부의 매사추세츠 주와 더불어 훗날 미국의 기초를 형성한 것은 물론 무려 8명의 미국 대통령을 배출하며 남부의 상징으로 여겨지게 되는 버지니아였습니다. 이후로도 항해 이후에 다방면으로 자제를 보이며 여왕의 총애와 후원을 받은 월터 롤리는 최초로 감자와 담배를 영국으로 도입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으나 이후 여왕의 시녀 레이디 베스를 유혹하여 임신시킨 죄로 감옥에 갇히면서 모든 신임을 잃고 다시는 중용되지 못했는데요. 한편 월터 롤리가 개척한 이 버지니아에는 당시 100명의 식민이 파견되어 본격적인 개척에 나섰으나 모두 풍토병에 걸려 죽으면서 실패했고 이후 2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여왕이 후임왕이 된 제임스 1세는 이곳에 영국이 아메리카 대륙에 건설한 최초의 영국 개척지인 제임스타운을 설립하게 되는데요. 이 제임스타운을 중심으로 한 버지니아 식민지는 12년 뒤 필그림 파더스에 의해 개척된 플리머스 식민지와 더불어 훗날 13개 식민지로 발전하여 결국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포 8년간의 전쟁 끝에 자유를 쟁취하게 되니 이것이 바로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이자 훗날 초강대국이 되어 세계 역사의 최종 승자로 우뚝 서게 되는 아메리카 합중국 즉 미국이었습니다. 종교 문제에 이어 잉글랜드의 고질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고 동인도 회사를 세우고 월터 롤리를 통한 식민지 개척 등 자국의 대내외적 발전을 이루어낸 엘리자베스 1세. 그러나 이러한 눈부신 나날의 한켠에서 잉글랜드의 왕위 계승권을 가지고 있던 타국의 한 여왕은 잔존해 있는 잉글랜드 내 카톨릭 세력의 지지를 받으며 끝없이 엘리자베스의 지위를 위협하는 지독한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었으니 이 여인은 과연 누구이며 엘리자베스는 그녀와 관련하여 어떤 이야기들을 만들게 될까요? 폭군의 사생아로 자라나 끝없는 시련 속 조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여왕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